유나야 어딨니? 유나야! 아빠 여기 있다. 유나야 어디 있어? 재래시장 골목. 한 남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린다. 윤태석?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다. 얼마나 외쳤는지 목이 터질 듯 아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유나야.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또 헤집는다. 작은 손, 보라색 원피스, 토끼 머리끈. 그게 전부다. 고작 4살. 손만 잡고 있으면 됐는데. 딱 1초. 생선을 고르려고 손을 놓은 그 1초. 다급하게 유나를 찾고 있는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절규에 가깝다. 누군가 아이를 잃어버렸나 봐요라고 수군거리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는다. 유나야. 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또 그 꿈이었다. 28년 전 그날. 유나를 잃어버린 그날. 그는 거의 매일 이 악몽을 수없이 꾼다. 유나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보고 싶다 유나야.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차피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걸 안다. 28년간 그래왔다. 그는 익숙한 그 방문 앞에서 멈춰선다. 딸의 방. 28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방. 태석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멈춘다. 열 자신이 없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아 등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해가 뜬다. 저택에 하나둘 불이 켜지며 가사 도우미들이 출근한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에 태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일어섰다. 알겠네. 식탁에 혼자 앉았다. 아내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다.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회장님, 비서실장 도윤이 들어왔다. 늘 한결같이 태석 곁을 지킨 사람. 오늘 오후 2시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업체에서 새 야간 청소 인력을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출근한다고 하네요. 그래. 태석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가사 도우미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청소 인력 파견 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조용하고 차분하다. 서윤아.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평범한 외모.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들어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유나는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다. 이상했다. 처음 오는 곳인데 왜인지 익숙했다. 현관 타일 무늬, 천장의 샹들리에, 복도로 이어지는 긴 통로.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기분 탓이겠지. 가사 도우미를 따라 복도를 걸어 계단을 올라간다. 2층, 긴 복도, 방들이 줄지어 있다. 여기가 당분간 머무실 방입니다. 작은 방, 하지만 깨끗하고 아담하다. 감사합니다. 청소구역은 내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쉬세요. 유나는 혼자 남았다. 창문을 여니 정원이 보인다. 넓은 잔디,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목련나무. 목련.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향기가 올라온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 그런데 이상했다. 이 향기도 아는 것 같았다. 언제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분명 맡았던 것 같았다.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유나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이런 저택은 낯선 세계니까. 그날 밤, 유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 유나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삐걱. 계단이 소리를 냈다. 유나는 멈칫했다. 발을 내려다본다. 세 번째 칸, 삐걱. 이거 원래 이랬는데.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오는 집인데 어떻게 알겠는가. 그냥 우연이다. 오래된 계단은 다 삐걱거린다. 유나는 계단을 다 내려와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정리한다. 그때였다. 복도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윤태석이었다. 그는 또 악몽을 꾸고 깨어난 모양이다. 둘의 눈이 마주치고 태석은 멈칫했다. 유나도 멈칫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왜인지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다. 무언가가 가슴을 쿵 하고 쳤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태석이 먼저 말을 걸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서유나입니다. 유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28년 전 잃어버린 딸. 그 아이도 유나였다. 하지만 그냥 흔한 이름이다. 우연이다. 수고하세요. 태석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유나라는 이름은 흔해. 착각하지 마.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회장을 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무언가 그리운 사람을 본 것 같은 기분. 유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어지러웠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며칠이 흘렀다. 2층 복도를 지날 때였다. 유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복도 왼쪽 세 번째 방. 그 방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방,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손은 저절로 문손잡이 쪽으로 향했다. 만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 도윤이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그냥 회장님 명령입니다. 그 방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하지만 마음속 궁금증은 더 커졌다. 저 방에 뭐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어느 날 저녁 태석은 유나가 식당 구석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국을 먹다가 살짝 고개를 까딱였다. 뜨거웠나 보다. 그 순간 태석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28년 전 4살 유나가 국을 먹다가 뜨거워서 고개를 까딱이던 모습. 똑같았다. 정확히 똑같았다. 태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많은 사람이 뜨거우면 고개를 까딱인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핏줄은 땡긴다고 했던가. 그날 밤 유나는 또 목련나무 아래를 지나갔다.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눈을 감았다. 왜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그저 가슴이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저택이 술렁였다. 회장님 따님을 찾았대요. 정말요? 28년 만에? DNA 검사까지 했다는데요.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유나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귀를 기울였다. 딸을 찾았다고? 회장님에게 딸이 있었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추고 한 여자가 내렸다. 차은경, 명품 옷에 명품 가방, 화려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태석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떨리는 손, 복잡한 표정. 28년을 기다렸던 딸을 만난다. 윤태석 회장님이시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렇다네. 은경 씨? 네. DNA 검사 결과 받으셨죠? 정말 회장님 딸이 맞을까요? 은경은 눈물을 글썽였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99.99% 일치. 하지만 막상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28년의 공백. 4살 아이와 지금 눈앞의 여자. 연결되지 않았다. 들어와요. 태석이 어색하게 말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꽃다발이 전해졌다. 축제 분위기였다. 유나는 2층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상했다. 저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불편했다. 은경이 고개를 들어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은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유나는 오싹했다. 저 눈빛, 뭔가 이상해. 은경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태석에게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방은 아직 봉인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열어요. 이제 제가 돌아왔잖아요. 은경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태석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작은 침대, 인형들, 색연필, 그림책, 모든 게 28년 전 그대로였다. 은경이 천천히 들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왠지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제 방이었던 거죠? 은경은 침대 위 토끼 인형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태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DNA가 증명했다. 그때 유나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봤다. 방 안, 벽에 붙은 키 재는 표시, 창문 옆 작은 책상, 분홍색 커튼.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이 방, 나, 여기서 두통이 왔다. 유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지러웠다. 무언가 떠오르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은경이 문을 닫으며 유나를 힐끗 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유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은경은 저택의 새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태석과 함께 식사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고 정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다. 태석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갔다. 은경과 대화하다가도 복도를 지나가는 유나를 힐끗 본다. 은경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왜 저 여자를 자꾸 보는 거야? 유나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회장님이 당신을 자주 보시던데요. 혹시 특별한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청소만 합니다. 은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좋아요. 그럼 계속 청소만 하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요. 알겠죠? 유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며칠 후 은경은 확신했다. 태석이 유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날 밤 은경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민수야, 나야.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수. 은경과 함께 이 사기극을 계획한 공범이었다.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한 사람도 그였다. 왜? 뭔 일 있어? 문제가 생겼어. 여기 청소부가 하나 있는데 회장이 자꾸 그 여자를 봐.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저 여자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할 건데? 쫓아내야지. 그때였다. 복도에서 유나가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가다가 은경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은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DNA 샘플 바꿔치기 한 거 들키면 안 되고 저 여자 불길해.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DNA 샘플 바꿔치기? 그럼 은경 씨는 가짜? 유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일 뭔가 만들어서 누명 씌우면 되잖아. 도둑질이라도. 그게 좋겠어. 전화가 끊어졌다. 유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걸 어떡하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엿들은 것뿐이야. 믿어줄까?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은경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태석의 서재, 진열장에 놓인 고려청자 향로, 5억 원이 넘는 골동품. 은경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용히 향로를 빼내 자신의 방에 숨겼다. 그리고는 태석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서재에 있던 청자 향로 어디 두셨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지금 없던데요. 뭐라고? 향로가 사라졌다. 비서실장, 도윤이 급히 들어왔다. 향로가 없어졌네. CCTV를 확인해 보게. 하지만 사각지대였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설마. 하지만 은경은 계속 말했다. 어젯밤 늦게 유나 씨가 이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청소 시간도 아닌데요. 유나 씨가? 저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였다. 유나의 작은 방에서 유나는 겁에 질려 서 있었다. 태석, 도윤,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오. 하지만 수색해야겠소. 태석은 차마 유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도윤이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은경이 문 밖에서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침대 밑도 확인하겠습니다. 유나의 낡은 가방이 보였다. 옷 몇 벌, 화장품, 향로는 없었다. 경호원이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찢어진 사진 한 장. 태석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기엔 어린아이 반쪽만 찍혀 있었다. 4살쯤 된 여자아이. 보라색 원피스. 토끼 머리끈.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태석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 사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28년간 간직해온 사진 한 장. 역시 찢어진 사진. 2장을 맞췄다. 딱 맞았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28년 전 재래시장에서 찍은 그 사진. 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 씨. 태석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겁니까? 유나는 어리둥절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었대요. 보육원? 네.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 유일한 물건이라고. 태석은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유나의 왼팔. 팔을 보여줄 수 있겠소? 네. 유나는 당황했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팔 팔꿈치 아래. 길고 희미한 흉터.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흉터. 28년 전 4살 유나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그 흉터. 그때 태석이 안아 올리며 울었던 그 흉터. 유나야. 태석은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8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유나야.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씨. 아니, 유나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문 밖에서 은경이 모든 걸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전문 검사기관에서 직원이 와서 유나와 태석의 샘플을 채취했다. 구강점막, 머리카락, 혈액. 이틀 후 결과가 나옵니다. 은경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미 DNA 검사로 증명됐잖아요. 99.99% 일치했다고요. 진정하거라. 진정하라고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 도둑 여자 때문에? 유나 씨 방에서 향로는 안 나왔어. 하지만 이 사진이 나왔어. 태석은 맞춰진 사진을 들어보였다. 이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틀 후 결과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리자꾸나. 태석은 단호하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은경은 주먹을 쥐며 유나를 노려봤다. 두고 봐. 이틀 후면 내가 가짜라는 게 밝혀질 거야. 은경은 유나에게 속삭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유나 그 여자. 회장이랑 DNA 검사했어. 찢어진 사진이 나왔다고.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사진이랑 딱 맞는데. 이틀 후 결과 나오면 우리 끝이야. 그럼 그 여자가 진짜 딸이란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기다려. 이틀 후면 우리 사기꾼으로 잡혀. 민수야, 상속 서류 가져와. 지금 당장. 회장 도장 몰래 찍고 도망쳐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 내일 새벽 3시에 뒷문으로 들어갈게. 전화를 끊었다. 상속 서류에만 도장 찍으면 돼. 회장 재산의 절반. 그것만 챙기면 돼. 다음 날 새벽.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40분. 은경은 조용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 태석의 서재로 향했다. 뒷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수였다. 은경은 문을 열어줬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도장은? 서재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도 알아. 며칠간 태석을 관찰하며 알아냈다. 둘은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다. 서류를 펼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불이 켜졌다. 도윤이 서 있었다. 그 뒤에 경호원 둘.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상속 서류군요. 몰래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가 도망치려다 경호원들에게 막혔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태석은 서재 안을 봤다. 모든 걸 이해했다. 너가.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상속 서류에 몰래 도장 찍으려던 게 오해입니까?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회장님 재산을 은경 씨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태석은 뒤로 휘청거리는 순간 윤아가 나타나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태석은 은경을 봤다. 너는 처음부터 아니에요. 전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DNA가 증명했잖아요. 은경은 울먹였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한 거군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윤아 씨가 어제 당신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범과 DNA 조작했다는 얘기를요. 은경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경찰을 부르게.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은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오고 은경과 민수는 수갑이 채워졌다. 태석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속았네. 완전히 속았어. 태석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너무 쉽게 믿었어. 윤아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윤아 씨. 도윤이 윤아를 불렀다. 이리 오세요. 회장님 곁에. 윤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태석 옆에 앉았다. 당신이 진짜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윤아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이 사진, 이 흉터, 우연이라고 하기엔. 태석은 윤아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기다립시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은경이 사라진 빈자리가 컸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윤아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나는 회장님의 딸일까? 태석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재에 앉아 창밖 정원의 목련나무를 바라봤다. 28년 전 4살 윤아가 목련나무 아래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 꽃 예뻐.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지금의 윤아가 그때 그 아이일까? 저녁. 윤아가 봉인됐던 방 앞을 지나칠 때 문이 열려 있었다. 태석이 안에 있었다. 회장님, 들어오겠나? 태석이 말했다. 윤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28년 전 그대로인 방. 작은 침대, 인형들, 색연필. 윤아는 방 안을 둘러봤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익숙한 느낌. 윤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창문 옆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아는 무의식적으로 파란색 색연필을 집었다.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태석이 놀라 윤아를 봤다. 어떻게 알았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둘은 침묵했다.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네. 만약 당신이 내 딸이라면 28년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네. 손을 놓은 건 아빠인 나였으니까. 아니에요. 만약 제가 정말 딸이라면 아빠를 원망한 적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28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봉인됐던 방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도윤이 받았다. 검사기관이었다. 회장님. 도윤이 서재문을 열었다. 태석이 벌떡 일어났다. 윤아도 복도에서 달려왔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99.99% 일치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태석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도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유나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다. 태석은 비틀거리며 유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유나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28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태석은 유나를 끌어안았다. 유나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목이 메었다. 유나도 울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28년이 걸렸다. 태석은 유나를 꼭 안고 놓지 않았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손 놓지 않을게. 약속해. 저택 직원들이 모두 울고 있었다. 28년 만의 기적이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경과 민수는 DNA 샘플을 조작했고 병원 직원을 매수해 검체를 바꿔치기 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 은경과 민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유나는 여전히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었다. 태석은 그런 유나를 말렸지만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이 좋아요. 이 집을 돌보는 게 좋아요. 태석은 딸의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태석과 유나는 정원의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유나야. 네, 아빠. 보육원에서 힘들었니?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잘해주셨고요.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태석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28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앞으로 채워나가자. 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우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요. 태석은 웃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하늘에 별이 떴다. 목련 향기가 더 진해졌다. 봉인됐던 방에 불이 켜지고 28년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방에서 유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인형, 그림책, 색연필,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태석이 문 앞에 서서 딸이 자신의 물건들을 만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행복했다. 28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유나야. 네. 사랑한다. 유나는 돌아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28년의 이야기가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다. 내일도 감동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울방울 이야기였습니다.